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결혼 후 줄곧 78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드렸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혈압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해드렸어요. 친구들이 정숙이는 정말 효부 중에 효부다라고 할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도 제 앞에서는 항상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정숙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매일 병원에서 간병했죠. 그런데 옆 침대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가씨, 저기 어머님이 당신이 없을 때마다 당신 험담을 하시는데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뭔 험담이라는 건지. 하지만 그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혈압약 드리고 아침상 차려드리고 잠깐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온 거였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손이 덜덜 떨려서 119를 겨우 눌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의식불명이셨어요.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저녁에만 잠깐 들르고 시누이들도 하루 걸러 한 번씩 오는 정도였어요. 정수가,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집에 가서 좀 쉬어. 남편이 걱정해줬지만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모셔온 시어머니인데 이런 위급할 때 제가 곁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3일 만에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정수가,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시어머니 옆 침대에는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세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무릎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첫날은 조용했어요. 아직 몸이 아프시니까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정수가, 물 좀 줘. 네, 어머니. 아, 답답해. 집에 언제 가나.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그럼 집 청소는 누가 해? 제가 매일 오전에 집에 가서 하고 올게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 침대 최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실 때 최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네,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저는 최할머니
침대 옆으로 갔어요. 뭔 일이세요? 최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님, 어머님이 주무실 때 혼자서 중얼거리시는 거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할머니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님 흉을 많이 보세요.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정말이에요. 어젯밤에도 혼자서 저 며느리가 참 눈에 거슬려 맨날 내 앞에서 착한 척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너무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할머니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요? 며느리님이 안 계실 때 간병인한테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간병인요. 네, 야간 간병인 말이에요. 그분한테 우리 며느리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날 빨리 죽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내 돈만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님, 저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할머니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는 절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할머니, 혹시 또 다른 얘기도 들으셨어요? 있어요. 시누이님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들요. 큰딸한테는 정숙이가 너무 나서서 기분 나쁘다. 왜 며느리가 그렇게 설치냐고 하시고, 작은 딸한테는 정숙이가 내 돈 관리한다고 통장 다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맡겨주신 거였거든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제가 챙겨드리려고 하셔서 맡은 건데. 그리고 어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할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정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됐다. 전염 때문에 내가 병원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며느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정수가 뭐 하고 있어? 아, 어머니. 잠깐 할머니와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최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폐 끼치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최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정숙이는 정말 착해요. 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잘 모셔줬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저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년 동안 저는 뭘 믿고 살아온 걸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최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20년 동안 제가 헌신적으로 모셨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최할머니만 깨어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님 왔어요? 어젯밤에 또 들었어요. 또요. 네, 어머님이 새벽에 깨셔서 혼자 중얼거리시는데 최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수기가 내 돈 얼마나 써댔는지 모르겠다. 돌아가면 통장부터 확인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 생활비며 병원비며 다 제가 꼼꼼히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할머니, 제가 정말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며느리님이 잠깐 나가 계실 때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어머님이 진짜 속마음을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깨어나시자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어머니 옷 좀 가져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네, 30분 정도면 다녀올게요. 병원을 나와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최할머니 표정이 심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주무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며느리님, 정말 심각해요. 최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간병인한테 정수기가 내 돈으로 자기 친정에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모른다. 내가 죽으면 저 년이 내 재산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돈을 친정에 갖다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더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더요? 정수기가 나한테 약 잘못 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시어머니 약은 제가 매일 정성껏 챙겨드렸는데 그걸 두고 일부러 잘못 줬다고 하시다니. 할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님, 저도 믿기 어려워요. 겉으로는 그렇게 며느리를 예뻐하시면서 그때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작은 신우였어요. 언니,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언니, 엄마가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요? 언니가 엄마 통장 관리하면서 돈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언니 친정에 돈을 갖다 준다고. 역시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언니가 20년 동안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작은 시누이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큰 시누이는 어떨까요? 그런데 언니, 엄마가 큰언니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요? 큰언니가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정수기가 엄마를 제대로 안 돌본다. 병원에서도 엄마를 혼자 두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두 시누이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를 나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동생, 큰언니는 뭐라고 더 했어요? 엄마 퇴원하면 우리가 직접 모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모셨는데 이제 와서 시누이들이 모시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며느리님,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20년 동안 제 생활을 포기하고 모셨는데 알고 있어요. 며느리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최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님, 혹시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식이셨어요? 어떤 식이요? 겉으로는 좋게 말하시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였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증거요? 네,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해야겠어요. 그때 최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며느리님, 제 휴대폰으로 녹음해 드릴까요? 정말요? 네, 며느리님이 안 계실 때 시어머니가 혼자서 중얼거리시는 거 녹음해 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며느리님이 진실을 알아야죠. 2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다음 날부터 최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제가 병원을 잠깐 나갈 때마다 시어머니 말씀을 녹음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최할머니가 저에게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숙이 그년이 내 돈 얼마나 써댔는지, 내가 죽으면 전현이 다 가져갈 거야. 간병인님, 우리 며느리 말 믿지 마세요. 전현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예요. 정숙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야.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 할머니, 이게 정말 시어머니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며느리님이 없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다는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20년 동안 속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먼저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야? 응. 최할머니가 직접 녹음해 주신 거야. 엄마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남편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여보, 20년 동안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런데 어머니는 뒤에서 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엄마한테 직접 말할 거야? 당신이 먼저 어머니와 얘기해봐. 나는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얘기했어요. 저는 최할머니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서 남편이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가 부인하세요. 부인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시면서 치매 때문에 헛소리 했을 거라고. 헛소리가 아니야. 너무 또렷하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화내시면서 정숙이가 나를 모함한다고 하세요.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하시는군요. 그날 오후에 큰 시누이가 병원에 왔어요.
시어머니 퇴원 준비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정수가 고생 많았어. 겉으로는 고마워하시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언니, 어머니가 언니에게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어. 뭔 소리야?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큰 시누이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야? 응, 직접 들어봐. 녹음을 다 듣고 나서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치매 때문에. 언니, 이게 치매 환자가 하는 말 같아. 너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잖아.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 큰 시누이는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언니, 나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그건 며느리 도리야.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모셨는데, 당연한 거라고. 큰 시누이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정수가, 너 요즘 너무 건방져진 거 아니야? 건방져졌다고. 2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건방져진 거야? 엄마를 의심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언니,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그때 작은 시누이가 병원에 왔어요. 큰 시누이와 제가 싸우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언니들, 왜 그래요? 제가 작은 시누이에게도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작은 시누이는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정수기를 위해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 정수기 언니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 녹음까지 있는데요. 그건 내가 아파서 헛소리한 거야. 엄마,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시누이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어머님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할머니. 저는 일주일 동안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님 없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며느리님이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도 봤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최할머니까지 증언하시니까 작은 시누이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엄마, 정숙이 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치매라서 기억 안 나는데 너희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감쌌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작은 시누이는 달랐어요. 정숙이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하지만 2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 엄마가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신데 치매 핑계 대지 마. 나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시잖아. 남편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제 취미, 제 시간.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거짓말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퇴원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어머니, 아, 정숙이 왔구나.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화? 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정수가, 너 어제부터 왜 이래? 내가 너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최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빌려주신 거였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정숙이는 정말 뻔뻔해. 남의 집 재산만 노리고 우리 아들 잘못 만났어.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목소리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없을 때마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이게 증거예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라고 하시지만 너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정수가,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제 취미도 포기하고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건. 그런데 어머니는 뒤에서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뻔뻔하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네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정수가 나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완벽해서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응. 너는 내가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잖아.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아들도 잘 챙기고. 시어머니의 진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너는 점점 더 훌륭해져서 언젠가는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았어. 어머니, 그래서 일부러 너의 나쁜 점을 찾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가 저를 질투하셨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나쁜 시어머니야.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 이제 알겠어.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정수가,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건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수가, 나를 용서해줘.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때 남편과 시누이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퇴원 준비 다 됐어요? 남편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쳤어. 앞으로 어머니는 큰언니나 작은언니가 모셔주세요. 정수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20년 동안 준비해온 결정이야. 큰 시누이가 화를 냈어요. 정숙이 너 정말 이기적이네. 언니,
이기적인 건 저예요. 2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모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모셔야지. 언니가 모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정숙이 언니 마음 이해해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까지 정숙이 편을 들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숙이 언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가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제 가방을 챙겼어요.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가져온 제 물건들이었어요. 정수가 어디가? 집에 가서 짐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분가할 거예요. 분가? 네, 여보.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아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큰언니나 작은언니가 모시거나 요양원을 알아보세요. 정숙이 너 정말 냉정하다.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언니 2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냉정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앞으로는 다른 분들이 모셔드릴 거예요. 정수가, 시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 하나를 끼워주셨어요.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반지였어요. 이건 너에게 주고 싶어. 어머니, 미안하다는 마음이야. 받아줘. 저는 반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병실을 나서는 순간 최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정숙 씨, 잘 결정하셨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남편이 뒤쫓아 나왔어요. 정수가 정말 이럴 거야? 응,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엄마 일은 시누이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제 표정을 보고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았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어떤 취미를 가질까?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가능해 보였어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남편은 작은 아파트로 분가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작은 시누이가 모시기로 했어요. 큰 시누이는 끝까지 저를 원망했지만 작은 시누이가 정숙의 언니가 20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설득했대요. 새 집에 처음 이사 온 날 저는 혼자서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20년 만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공간에서요. 그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가서 봬요. 내가 말리지 않아. 같이 가자. 나는 안 갈래. 여보가 혼자 가서 봬요. 남편이 한 달에 2번 정도 시어머니를 뵈러 가요. 저는 따라가지 않아요. 시어머니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치매도 조금 더 진행됐고요. 가끔 남편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느 날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 물어봤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존중이요.
내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해 줬어요. 그리고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치유됐어요. 옛날 친구들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20년 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이에요. 정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친구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라도 연락하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 자주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셔요.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어요. 최할머니와도 가끔 연락을 해요. 지금은 퇴원하셔서 집에 계세요. 정숙 씨, 잘 지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최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근황을 전해줬어요. 엄마가 자꾸 너 이야기를 해. 뭐라고 하세요? 정수기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한번 만나러 가지 않을래?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를 뵈러 가기로요. 마지막 한 번만요. 작은 시누이 집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어머니, 정수가 정말 왔구나.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알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몰라봤어.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 너의 인생을 살아. 그날 시어머니와 진정한 작별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한 것 같았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50대에 수영을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아줌마, 오늘도 왔네요. 수영 강사가 반갑게 인사해요. 네, 선생님.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며 헤엄치는 기분이 정말 자유로워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제 변화를 인정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나도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엄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우리 앞으로만 보자.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20년 만에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었어요. 여보,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러게, 이런 여행을 왜 진작 안 했을까? 이제라도 하는 거지 뭐.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학생 중에 이런 말을 한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로워? 네, 뭔가 자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네,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물론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최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려요.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진실을 알게 해준 최할머니에게, 용기를 준 작은 신우에게,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준 남편에게. 가끔 젊은 며느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해요. 선생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2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더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용기요? 네, 자신의 인생을 살 용기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것,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20년 늦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